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 생물부터 지하에 사는 신화 속 괴물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영화 속에는 다양한 괴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질라나 킹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20마리의 거대한 영화 속 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은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밀레니엄 팔콘이 우주 달팽이라고도 알려진 엑소구스 괴물에게 쫓기는 장면이 유명하죠. 엑소구스 괴물은 소행성 내에 살고 몸 안에 완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물들은 작고 분리된 두 개의 몸으로 나뉘어지고 번식도 한다고 합니다. 이 괴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이 중단되지 않고 길이가 계속 길어져 900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크기의 생물은 우주선 전체를 삼킬 수 있다고 하죠. 엑소구스 괴물은 소행성 들판에 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항성에너지 방출, 소행성의 퇴적물, 표류하는 우주 파편 및 마이녹스와 같은 다른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스타워즈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랜차이즈 작품에서 상징적 생물 중 하나이죠. 당신은 스타워즈의 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9번 콜루셜은 나초 비갈론드가 감독하고 각본을 맡은 2016년 SF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실업자 작가이자 통제적인 동료인 글로리아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글로리아가 오전 8시에 서울의 한 동네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자신이 괴물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물의 생김새는 두껍고 비닐 무늬의 갈색 피부와 반인간형 파충류 생물의 모습입니다. 짧고 뭉툭한 꼬리, 코끼리 같은 발, 인간과 같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개구리의 얼굴과 어렴풋이 닮았으며 인간과 같은 눈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찬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스터의 위력은 엄청난 크기와 무게로 인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엄청난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괴물은 글로리아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그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방하고 고통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18번 콩 시리즈는 1933년 오리지널 킹콩 영화로 시작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오래 상영된 프랜차이즈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빠르게 컬트 클래식이 되었고 그 이후로 2017년 리부트된 콩 스컬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많은 콩 영화와 리메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는 콩과 대왕 오징어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 장면은 콩의 힘과 리더십을 보여주며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의 캐릭터가 실제 동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콩의 기반이 되는 고릴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종종 고기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콩을 인간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적이고 공감하는 생물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자연의 상징이자 지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콩 영화에서 몇 번이나 강조되며 영화가 관객들에게 인기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인상적인 특수 효과와 모든 시청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장대한 전투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17번 클로버필드 괴물은 2008년 동명의 영화의 중심 요소이죠. 유인원, 곤충, 용의 교배종처럼 보이는 괴물은 매우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맨하탄시에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괴물은 길이가 100m가 넘고 비닐과 촉수로 덮여 있죠. 건물을 무너뜨리고 미국 병사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괴물은 몸에서 떨어지는 작은 기생생물을 동반하며 도시의 생존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클로버필드 괴물은 영화 속에서 제한된 범위로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 붕괴, 차량 폭발, 생존자들의 공황 상태 표시 같은 것들이 보여지죠. 이것은 관객들에게 괴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 괴물은 실험이 잘못되어 나온 결과라고 하죠. 정확히 어떤 괴물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화를 더욱 무섭게 만들고 영화의 신비한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16번 프랭크 허버트의 유명한 SF 소설을 영화화한 2021년 영화 듄은 아라키스 행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행성에는 샌드웜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벌레 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생물은 향신료 또는 멜란지라고 하는 성간여행의 핵심 자원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향신료를 수확하는 것은 공격적인 샌드웜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업입니다. 향신료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투쟁을 촉발했으며 이는 듄 줄거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2021년 영화 각색에서 샌드웜은 시각 효과로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이와 신비로움을 부여했습니다. 화면에서 그들은 매우 거대하게 표시되며 강력한 존재감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아라키스의 모래바다를 통과하는 방식은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신비한 행성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15번 서유기 모험의 시작은 2013년 개봉한 중국 판타지 영화로 삼장법사가 제자들을 만나고 서유기를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삼장법사는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신비한 물생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교사제는 거대한 쥐 거우리를 죽임으로써 악마를 죽였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삼장은 이것이 진짜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삼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를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죠. 진짜 악마가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죽일 때 삼장은 동요책을 통해 그 생물을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돼지 악마와 건물을 파괴하는 다른 초자연적 생물도 등장하죠. 삼장과 그의 동료 사냥꾼 듀아는 서로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국 삼장은 원숭이 악마 손오공을 길들이고 돼지 악마를 제압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액션, 유머, 로맨스로 가득 차 있으며 삼장의 전설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14번 2013년 영화 퍼시픽 림의 슬래튼 괴물은 거대한 생물이자 지구를 목표로 하는 외계 괴물 종족의 리더입니다. 슬래튼은 파충류의 몸, 4개의 팔, 거대한 뿔을 가진 모든 괴수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합니다. 거친 비늘로 만든 갑옷을 가지고 있으며 핵 방사선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죠. 카이즈와 싸우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거 로봇의 강력한 상대입니다. 영화 퍼시픽 림에서 슬래튼은 롤리 베켓과 모리 마코가 조정하는 예거 중 한 명인 집시 레인저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이 두 거인 사이의 장대한 대결은 매우 화려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퍼시픽 림의 제작자는 슬래튼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괴물을 만들었으며 CG를 활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13번 괴물과 액션으로 가득 찬 영화를 찾고 있다면 고질라 대 콩이 완벽한 영화입니다. 애덤 윙가드 감독의 2021년 영화로 고질라와 킹콩이라는 두 괴물이 서로 맞대결을 펼치죠. 이전 영화의 사건 이후 세상은 기도라 왕에 의해 깨어난 거대한 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콩은 스컬 아일랜드의 거대한 돔에서 모나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죠. 이야기는 고질라가 갑자기 에이펙스 사이버네틱스를 공격하고 에이펙스 직원인 버니 헤이즈가 회사 계획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회사는 할로월스 이론가인 나단 린드를 모집하여 할로월스에 대한 전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영화에서 괴물들 사이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화려합니다. 두 괴물이 다른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이 느껴집니다. 두 몬스터 모두 똑같이 강하고 승리를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각 효과가 환상적이고 싸움씬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제작자가 총력을 다했음이 느껴집니다. 12번 판타지 세계의 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발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J.R.R. 톨킨의 세계에 등장하는 이 악마 괴물들은 끔찍하면서도 인상적이죠.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그들은 마법사 간달프와 모리아의 발록 사이의 전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록은 평범한 괴물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진 존재죠. 불타는 갈기와 불을 내뿜는 콧구멍을 가진 그는 거대한 인간을 닮았지만 팔다리는 뒤틀린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무기는 채찍이었고 무기고에는 철퇴, 도끼, 불타는 검도 있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전사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죠. 간달프와 발록 사이의 전투는 3부작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간달프가 발록과 싸우고 결국 그와 함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이 생물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발록은 반지의 제왕 세계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마법과 모험으로 가득 찬 세계로 선과 악이 투쟁의 중심이며 각 생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곳이죠. 11번 인도미누스 렉스는 궁극의 잡종 공룡이자 쥐라기 월드의 악몽입니다. 이 공룡은 강력하고 무서운 수각류의 유전자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징어와 청개구리 같은 현대 동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의 창조에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화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 우리는 잡종 공룡이 이슬라 누블라 섬의 모든 공룡 멸종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공룡을 새로운 섬으로 대피시키는 구조 임무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섬에 아직 인도미누스 렉스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영화에서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등장인물들이 위험한 공룡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할 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화려한 공룡 액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매우 인상적이고 무서운 상대이며 영화 시리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함도 함께 보여주죠. 영화 주라기 공원은 계속해서 상상력을 유발합니다. 공룡이 여전히 돌아다닌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죠. 10번. 스네이크는 항상 나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스네이크는 멀리하는 것이 더 좋은 위험한 생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려 152m의 뱀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네이크2는 화이트 스네이크의 중국 민속 전설을 바탕으로 한 중국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돌고래를 찾는 유람선이 가라앉고 생존자들이 버려진 프로젝트 괴물이 사는 섬에 도착하면서 악몽으로 변합니다. 영화에는 거대한 뱀뿐만 아니라 큰 피라냐 떼와 산성피가 있는 거대한 버섯, 뼈에서 살을 찢을 수 있는 발사체 혀 등이 등장합니다. 스네이크2 및 이와 유사한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종종 너무 나빠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이며 친구들과 밤을 보내기에 완벽한 영화입니다. 9번. 한국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이 수륙양용 생물은 한강의 오염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알려지지 않은 유기체에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먹고 하수구 은신처로 데려가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죠. 그러나 괴물은 불을 두려워했고 결국 화상을 입어 죽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괴물의 먹이 패턴입니다. 여러 줄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통째로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초기 공격 중에 여성의 머리를 잡고 나중에 먹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은신처의 거대한 뼈더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파충류가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음식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매혹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튀는 모든 종류의 액체를 마시는 괴물의 기이한 습관입니다. 액체가 유독하거나 가연성이 있더라도 괴물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죠. 이것은 괴물의 지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괴물은 액체가 유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맛이 나는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굉장한 히트를 쳤으며 여러 박스오피스 기록을 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아시아 영화상 최우수상과 청룡영화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8번. 2019년 영화 안개 너머에서 온 울부짖음에서 네뷸라라는 거대한 괴수 괴물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영화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소설 안개불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영화 이만 패텀즈의 야수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뷸라 괴물은 호수에 살고 있으며 그의 친구 타키리처럼 장님입니다. 네뷸라는 난폭한 괴물은 아니지만 위협을 받으면 큰 화를 내죠. 이야기는 메이지 시대 일본을 배경으로 쌍둥이 형제가 죽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린 에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눈먼 사촌 타키리와 그녀의 거대한 친구 네뷸라를 만나죠. 이야기는 네뷸라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에이지의 가족은 댐 건설을 위해 땅을 빼앗으려는 개발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러한 줄거리는 네뷸라가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릴 때 교차합니다. 7번. 고질라가 2019년 영화 고질라 괴물의 왕으로 돌아와 가장 강력한 상대인 기도라와 대결합니다. 진지한 스토리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괴수 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액션과 파괴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에 밀리 바비 브라운을 비롯한 재능 있는 배우들과 거대한 생물의 놀라운 디테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인상적인 특수효과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는 괴물 중 하나는 고질라만큼 강력한 것으로 판명된 3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 같은 생물인 킹 기도라입니다.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거대한 타이탄을 통제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물들이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6번. 2018년 영화 램페이지에서 괴물 리즈는 혈청에 노출된 후 거대한 비율로 자라는 거대한 악어입니다.
리즈는 혈청의 영향을 받는 다른 두 동물인 알비노 고릴라 조지와 돌연변이 회색 늑대 랄프보다 훨씬 큽니다. 강력한 힘, 속도 및 민첩성으로 리즈는 군용 차량을 쉽게 들어올리고 건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턱은 헬리콥터를 부수고 적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리즈는 강할 뿐만 아니라 꼬리에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발 덕분에 무언가에 올라가는 것도 수월하죠. 리즈는 물속에서도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육지에서는 공중에서 전투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녀의 아가미는 그녀가 숨을 쉬지 않고도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리즈를 포함한 다른 돌연변이 동물들은 인간 실험의 결과이며 그들의 탈출은 혼돈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5번 2021년 개봉한 러브앤몬스터는 장르에 독특한 반전을 더한 몬스터 영화입니다. 전통적인 몬스터 사냥 대신 세상이 종말되어 괴물 같은 짐승으로 가득 찬 7년 후 전 여자친구 에이미를 찾기 위해 출발하는 조엘 도슨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과정에서 그는 거대하고 무서운 여왕 모래도깨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상생물들을 만납니다. 여왕 모래도깨비는 자신만큼 큰 입을 가진 거대한 벌레 같은 창조물입니다. 이 괴물벌레는 조엘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 중에 만나는 많은 위험 중 하나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수효과는 괴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고 그가 괴물과 싸우는 순간은 매우 강력합니다. 4번 2012년 영화 어벤져스에서 마블 유니버스의 영웅들은 다름 아닌 치타우리 리바이어던이 이끄는 외계인 침공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뭉쳐집니다. 이 괴물은 매우 위험하며 날아다니는 민달팽이 형태의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인상적인 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리바이던에는 공격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련의 에너지 대포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언맨과 헐크를 포함한 어벤져스와 동맹국들도 위협을 막는 데 필요한 기술과 초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타우리족의 흥미로운 점은 그 기원입니다. 치타우리족은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외계 종족으로 어벤져스 및 기타 슈퍼히어로들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버전에서 치타우리는 사악한 신 로키가 이끌고 있으며 로키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이 생물들을 지구로 데려옵니다. 3번 이 영화는 진정으로 당신을 소름 끼치게 할 것입니다. 2020년의 언더워터는 크툴루 생물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하는 공포영화입니다. 괴물은 HP, 러브크래프트의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 크툴루를 기반으로 하며 촉수와 거대 몸을 가진 무시무시한 생물입니다. 영화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수중연구시설에서 생존자 역할을 하죠. 지진 후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먹이를 찾아 바다를 배회하는 괴물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작진이 괴물을 최대한 무섭게 보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짙은 메이크업과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었죠. 이 영화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공포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중 하나입니다. 2번 신 고질라는 2016년 개봉한 영화이고 일본 스튜디오 토호에서 제작한 31번째 고질라 영화입니다. 이 고질라는 날씬하고 섬뜩한 모습으로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신 고질라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괴물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내 그는 다양한 변신과 적응을 거쳐 인류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됩니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청자를 긴장하게 만들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괴물은 특수효과의 결과물입니다. 몸의 비늘부터 거대한 꼬리까지 모든 것이 최대한 사실적이고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방식과 그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묘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1번 2018년 영화 고질라 행성을 먹는 자에서 고질라는 가장 무서운 상대인 보이드 기도라와 대결합니다. 이 괴물은 평범한 기도라가 아니라 현실과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생물이죠. 기도라는 3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보라색 용으로 나타납니다. 촉수 같은 날개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에서 레이저 광선도 쏠 수 있죠.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인류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는 미래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고질라가 행성을 장악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외계 종족과 협력하여 고질라를 물리치기 위해 기도라를 소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괴물 영화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